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풀이요. 15번 한번 보시죠. 15번. 문제풀이 15번 봤어요? 혹시 단독행위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요, 이론을 우리가 이제, 학교 노트를 가지고 이제 이론 한번 봤잖아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먼저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항상 여러분요, 일단, 이게 지금 묻는 것이 무엇인가만 알면 모든 것이 끝이에요. 알겠죠?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계약을 법률 요건 원인이라고 하고, 그 원인에 의해서 효과로서 법률 효과가 등기 청구하고 대금 청구에 나오죠. 이 법률 요건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의 규정. 법률 규정은 네 가지죠. 불법행위, 부당이득, 준법률행위, 사무관리가 있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하나이면 뭐 단독, 두 개이면 계약,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하고 단독행위죠. 그러니까 계약이 아닌 것은 뭘 묻는다? 단독행위.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계약을 묻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이 단독행위는 또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단 말이죠. 상대방이 있는 것은 8가지를 암기해야 돼. 채권자가 하는 것을 뭐란다? 면제. 채무자가 하는 것을 퉁치는 거, 뭐 상계. 법정대리인이요, 미성년자 자녀의 계약에 대해서 동의. 그 다음에 무권대리.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하는 거 뭐 추인. 상대방이 하는 걸 뭐 철회. 그 다음에 세 가지 해제, 해지, 취소. 다시 세 가지 해제, 해지, 취소.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하는 것을 뭐 추인, 상대방 하는 거 뭐 철회. 그 다음에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 법정대리 뭐를 해줘? 동의. 면제, 채권자가 하는 걸 면제, 채무자가 하는 걸 퉁쳐 상계. 이렇게. 그래서 면제, 상계, 동의, 철회,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이 8가지를 말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몇 가지? 5가지 정도 봐야 되겠죠. 유언, 유증, 재담법인 설립행위 세 가지는 기본으로. 유언, 유증, 재담법인. 그 다음에 또 2가지 더. 무슨 법이? 소유권하고 점유권. 점유권 뭐죠? 내가 지금 이렇게 책 잡고 있죠? 이걸 뭐 한다고 그래? 점유. 여기 놔두면 뭐다? 점유권이 없어지죠? 점유권을 포기. 소유권을 포기.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단독행위를 뭐라고 그래? 단독행위를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이란 말은 상대방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을 해. 발생은 뭐다? 청구 앞에 무슨 말 있어? 매수, 청구. 매수하면 소유권이죠. 매수. 그 다음에 분할 청구, 증감 청구, 소멸 청구. 다시 청구라는 말 앞에 무슨 말 있으면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이런 말 있으면 그건 청구권이 아니고 뭐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은 뭐라 한다? 단독행위다.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알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한번 봐요, 이제. 여러분요, 이런 보면요, 15번 남아있죠? 뭐로 해서 단독행위. 문제가 좀 많아. 내가 이렇게 문제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나온 국가고시를 그냥 다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그냥,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그냥 암기해버려. 알겠죠? 1번, 15번. 단독행위가 아닌 것. 합의 해제할 때, 여러분, 합의라는 말이 있나요? 합의? 합의라는 말은 뭐다? 합의라는 말은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 어디를 보시냐? 어디를 한번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나오냐면, 여러분 8페이지 한번 봐봐. 8페이지. 여러분, 합격 노트 8페이지. 거기다 써. 문제에다가 합격 노트 8페이지라고 써. 합격 노트 8페이지 쓰고 봤어요? 봤어? 거기 보면 여러분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맨 밑에 오른쪽에 까맣게 돼 있죠? 한쪽은 단독이고 한쪽은 계약이라 이 말이죠.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말이 비슷비슷해. 아까 우리 일방행위를 단독행위를 말하죠? 일방행위죠. 그런데 일방인데 여기는 행위가 아니고 예약이죠. 예약. 여러분 예약은 뭐예요? 나 몇 시에 갈게요. 몇 명 올 거예요. 몇 명 갈게요. 음식은 뭐로 준비할 거예요? 삼계탕으로 준비해 주세요.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합의가 있으면 뭐가 된다? 계약이죠. 그러니까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에요. 우리가 단독행위를 말한다? 일방행위라고 그래. 일방행위. 그럼 지금 8페이지 맨 밑에 맨 오른쪽을 봐야 되겠죠. 눈이
적당히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단독행위는 뭐다? 일방행위죠. 일방행위. 알겠죠? 그러면 계약은 뭐다? 일방예약이죠. 예약. 예약은 계약이라고. 유증은 먼저 봐봐. 유증하고 증의 차이점은, 증여는 뭐냐? 봐봐요.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죠? 살아있는 내가 너 이거 가질래? 이렇게 물어봐. 증여. 그래, 알았어. 내가 가질게. 두 사람 간의 합의로서 생전에 살아있을 때 주는 것을 증여 계약이라고 그래. 두 사람이 주고받으니까. 유증은 뭐냐? 유증은 그게 아니고,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세 가지요. 이런 아파트가 있고, 이런 상가 건물이 있고, 이런 또 뭐 땅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뭐냐? 유언서에다 써. 내가 죽으면 이 아파트는 감한테 줘라. 묻지도 않고 내가 써놨어. 유언서에다가. 그러면 내가 죽고 나서 유언서를 딱 펼치니까 아파트를 주라고 돼 있죠? 그걸 유증이라고 그래. 이미 죽었는데 합의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증은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유증은 단독행위죠? 근데 증여는 뭐다? 증여? 계약이다, 이 말이죠. 살아있을 때 주니까. 계약 해제죠. 해제 동그라미. 여기 봐봐. 해지, 취소가 뭐죠? 단독행위죠? 계약 해제할 때 해제, 단독이요. 그런데 합의 해제, 합의. 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에 뭐가 있어? 합의. 합의는 뭐다? 계약이야, 계약. 그것을 다른 말로 뭐다 써? 합의 해제 옆에다 써, 이퀄. 해제 계약이라고 그래. 해제 계약. 그러니까 계약 해제하고 해제 계약하고는 완전히 달라. 알겠죠? 계약 해제하고 해제 계약하고 다르다고. 합의 해제할 때 합의 동그라미하고 합의 해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해제 계약이라고 그래. 계약 동그라미 해야 돼.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 맨 밑에요. 채무 면제죠. 면제는 단독행위죠. 면제 상계 단독행위죠. 채무 인수. 그 채무 내가 책임질게, 이 말이죠. 자기 멋대로 내가 책임지다 그러면 돼요? 합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채무 인수는 계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채무 면제는 뭐다? 면제 단독행위예요. 채무 인수는 뭐예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단독이고 하나는 계약이죠.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자, 다시 문제 15번. 그럼 15번에 문제 뭐라 나와 있어요? 단독행위가 아닌 건 1번 합의 해제예요. 알겠죠? 우리 시험에 나온 거예요. 철해, 맨 끝에. 앞에 읽으면 절대 안 돼. 2번에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 철해. 3번에 맨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 취소. 4번에 맨 끝에 동의. 5번에 맨 끝에 추인. 알겠죠? 가운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맨 끝을 봐봐. 추인 있죠? 추인.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철회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취소 있죠? 취소.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동의 있죠? 단독행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답 1번. 우리 시험이죠? 자, 16번은요? 우리 시험에 나온 건데, 단독행위가 아닌 것. 법정 해제할 때 해제. 맨 끝에만 읽어. 의사표시 취소할 때 취소. 3번 수권행위 철회할 때 철회. 4번요 일방 예약할 때 예약. 5번에요 양도에 동의할 때 동의. 뭐가 아니에요? 예약이 아니죠. 예약은 뭐다? 계약이다. 계약. 이렇게 찾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정답은 4번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17번은요 다음 쪽은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법무사 시험인데 1번 단독행위는 일반적으로 조건과 친하지 않다. 왜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건을 넣으면 안 되겠죠. 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령이다. 옆줄 긋고 뭐라 쓰냐? 상대방의 뭐가 있으면 동의.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 가능. 이렇게. 원래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이면 안 되는데 뭐가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2번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줄거 법률의 규정.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돼. 그냥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3번은요 왜 그래요? 왜 3번은 법이 있어야 되죠? 왜? 봐봐.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면 법률관계가 변동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겠죠.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뭐라 한다? 법정주의다, 이렇게 얘기해. 뭐라 한다고? 법정주의. 이렇게.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면
뭐죠? 합격 노트. 합격 노트, 여러분 뭐냐? 3번하고 4번을 봐. 맨 밑에. 단독행위라고 되어 있죠? 단독행위 되어 있어요? 합격 노트 7페이지. 합격 노트 7페이지. 7페이지 봤나요? 맨 밑에 3번 봐봐.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채무면제나 유언이나 유증이나 상대방의 동의였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아까 했었죠? 이제 4번 봐봐. 4번은 뭐라고 되어 있죠? 단독행위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뭐의 규정?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왜요?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단독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됐죠? 일단 설명은 질문은 쉬는 시간에 한번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는 왜냐하면 지금 질문한 것이 마이크 속으로 들어가면 듣는 사람이 듣고 무슨 말하고 있지 이렇게 하는데, 저쪽도 얘기하면 질문한 것은 마이크에 안 들어와. 내가 말하는 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강의 듣는 사람들이 뭘 질문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지금 이제 저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단독행위라는 것은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서 단독행위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단독행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법에 다 규정되어 있어요. 알겠죠?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단독행위는 거의 없어요. 몇 개 있긴 있는데. 그래서 원칙적으로 단독행위는 법에 왜 규정되어 있어야 되냐?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단독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단독행위는 일방적이죠. 상대방의 동의받지 않고 내가 일방적으로 말을 하면 뭐라 한다? 이거 추인하면 유효가 돼버리고 처리하면 무효가 돼버려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예측 가능한 것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었을 때, 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네, 그냥 추인했나 보네, 처리했나 보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어디에 되어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만이 뭐죠? 다른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요, 지금 어디면 2번 보면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런 말이죠. 문제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수인의 당사자가 하나의 단독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돼 있죠? 이런 봐봐, 공유자가 여러 명이에요. 공유자가. 그러니까 땅이죠. 땅을요 이렇게요, 갑하고 을하고 병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다 이 땅을요 포기해. 이 땅에 대한 권리를 세 사람이 다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알겠죠? 그냥 야, 이거 우리 땅 이거 포기하자, 이렇게. 그걸 뭐란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포기, 소유권의 포기를 뭐지 아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하나의 단독행위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4번은요, 재단법인 설립행위자. 재단법인은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5번 증여. 또 나왔네, 증여. 비슷하니까 여러분, 증여하고 유증하고 너무 비슷하다고. 증여는 뭐라고? 계약. 유증은 뭐라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알겠죠? 비슷하니까 잘 나온다. 그래서 여기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법무사 시험이었고. 그 다음에요, 18번 한번 봐봐요. 단독행위라는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일방적 의사표시 줄거. 여러분, 항상 일방적이란 말이 나오면 그건 단독행위를 얘기해. 알겠죠?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표의자가 의혹한다는 말이 뭐죠? 원하는 대로,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고, 줄거 뭐가 반등해? 여기 법률 관계가 변동이 돼. 변동이란 말이 뭐죠? 변동,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되거나,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2번 단독행위는 뭐라고 했죠?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 원칙적으로. 알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3번은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있다겠어 없다겠어? 없다. 그런데 뭐는 채무 면제. 이런 봐봐. 돈 갚지 마라 그러면 상대방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유리하니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죠. 너 혹시 내 심부름만 해주면 너 나한테 빌린 돈 안 갚아도 되는데 이렇게. 알겠죠?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유원, 유증. 누가 있어야 돼? 상대방의 동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번요. 법률이 단독행위로 규정 줄고 해제권. 해제는 단독행위예요. 그것을 당사자가 계약으로 성립 줄고 계약이 뭐죠? 합의해제. 합의해제 이렇게. 그럼 여러분요 뭐죠? 계약을 뭘로 할 수 있다? 아니 단독행위를 뭐로 할 수 있다? 계약으로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원래 해제권은 그럼 해제권은 뭐죠? 단독행위죠. 여기 봐봐. 해제는 단독행위잖아요. 그런데 합의해제 합의로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합의가 되면 뭐가 된다? 계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독행위를 뭐라도 할 수 있다? 계약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에 관한 계약 체결 계약 동그라미. 계약은 써 거기다 의사표시 2개.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라고? 2개. 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의 규정을 단독행위 줄고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1개예요. 여러분요 의사표시가 2개는 봐봐 서로 대립하고 단독행위는 일방적인데 서로가 같아요 틀려요? 아니 여기 봐봐 계약은 어떻게 해요? 계약은 몇 개가 2개가 서로 뭐를 해야 돼? 일단 뭐를 해야 돼? 대립해야 돼. 대립은 뭐죠? 1억에 사세요? 아우 너무 비싸요. 9천이요? 왜 이렇게 많이 깎고요? 500 더 줘요? 서로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죠. 대립했다가 마지막으로 뭐를 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되죠. 2개가 대립하고 합의해야 되죠. 계약은요. 그런데 단독행위는 뭐예요? 단독행위는 이렇게 뭐다? 일방행위죠. 일방행위죠. 단독행위는 그러니까 서로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한다? 계약에 관한 규정을 단독행위에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그래서 봐봐 계약에는 뭘 할 수 있어? 써봐 거기다가 계약 밑에다가 뭐라 쓰냐? 조건 가능.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단독행위 밑에다 써봐. 여러분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조건 X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성유추 적용할 수 없다. 5번이 정답이죠. 자 19번은요 올해 나온 거예요. 올해 2018년에요 행정사 시험이 나온 거죠. 19번 형성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는 거. 형성권. 그러면 항상 내가 뭘 보라고 그랬어? 가운데를 읽으라고 그랬어? 맨 끝을 보라고 그랬어? 맨 끝을. 기억에서는 뭘 봐야 돼? 맨 끝에 추인. 무권 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할 때 추인. 니은은 뭘 봐야 돼? 취소. 디귿은 뭘 봐야 돼? 상계가 뭐라고 그랬어? 퉁치는 거죠. 누가? 채무자가. 니을은 뭐다? 니을 해제. 이 네 가지가 다 뭐다? 형성권. 다른 말로 뭐다? 봐봐 여기 봐 여기. 형성권은 뭐로 형성권이라고 그래? 단독행위 똑같은 말이라니까. 형성권의 행사란 말은 단독행위를 찾으시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이 추인, 취소, 상계, 해제.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이 모두 다 뭐다? 형성권이면서 뭐다? 단독행위다 이 말이죠. 형성권이면서 단독행위다 이 말이죠. 19번 20번은요 20번 틀린 것은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때 임차인이 행사하는 임대차 계약의 줄거봐. 갱신청권. 여러분 지금 봐봐 지금 청권이죠. 청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매수, 증감, 분할, 소멸. 다시 청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매수, 증감, 분할, 소멸이 있어야죠. 이거 지금 뭐고 있어? 청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갱신이란 말이죠. 갱신. 그러니까 형성권이다 아니다 뭐다? 청구권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형성권이다 그러면 틀려. 그냥 뭐다? 청구권이다 이런 말이죠. 2번 공유자의 분할 청권이죠. 청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분할. 지상권자의 매수 청권이죠. 청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매수. 임차인의 차임 감액 청권이죠. 청권 앞에 뭐있어? 증감할 때 감액. 이것은 뭐고? 형성권이고. 맞아요? 그런데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권. 청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설정.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걸 뭐라고 그래?
형성권이다. 청구권이다.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4번 중요한 것은 채권자 취소권 줄거. 맨 끝에 뭐가 있어? 취소권이죠. 그냥 취소가 아니고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재판으로만 해야 돼. 줄거.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 너무너무 중요해.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어. 반드시 재판으로만. 그럼 뭐 봐봐. 채권자 취소권이 뭐냐? 여기 한번 봐.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 돈을 빌렸어. 그럼 돈 갚아야지. 2월 1일 날 1억을 빌렸어. 그럼 1억 갚아야죠. 근데 갑이 돈 안 갚으려고 을하고 짜고 짜고요. 짜고 을한테 등기를 빼돌렸어. 을한테. 언제? 3월 1일 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갑은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매매 계약도 안 하면서 계약했다고 거짓말로 해서 넘긴 거죠. 그것을 만나 사기를 쳐서 갑은 A한테 손해를 끼쳤다. 사해 행위라고 얘기해. 사해 행위. 알겠죠? 이렇게 있으면 어떡한다? 이 A가 을을 상대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뭐라고? 취소하고, 을을 상대로 계약을 취소하고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해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갑 앞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한다?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자기 멋대로 취소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법원에 청구해가지고 재판장한테 두 사람 계약 취소하고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말소해서 갑 앞으로 갖다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등기가 이렇게 갑 앞으로 오겠죠. 그러면 A가 갑의 건물을 뭘 해서? 압류해서 뭘 한다? 경매를 한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나요? 그걸 뭐라고 한다?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어떻게 행사한다? 재판상으로 행사한다. 4번 추인권하고 취소권. 추인, 취소. 여기 추인하고 취소는 뭐다? 형성권이고 물권적 청권이죠. 청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매수, 증감, 분할, 소멸이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뭐라 한다? 청구권이고 보증인의 최고 검색이 항변권은 항변권이다. 항변권이 뭐냐 이거예요. 보증인의 최고 검색이 뭐냐? 최고 검색이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봐봐. 갑이요 을한테 돈을 빌려줬어. 1억을요. 근데 을이 불안하니까 을한테 갑이 뭐라 했냐? 보증인을 세우라 그랬어. 보증인. 그래서 보증인은 A가 보증을 섰어. 여기에 보증을 섰어. 근데 을이 돈 안 갚아. 갑자기 그러니까 갑이요 보증인한테 돈 갚으러 가죠. 그러니까 갑이요 보증인한테 돈 갚으라 했어. 보증인이 뭐라고 하냐? 알았어. 을이 돈 안 갚으니까 내가 갚아야 되는 건 사실인데 보증인이니까 너 그러면 을한테 돈 갚으라고 말은 해봤냐 이 말이야. 말은 해봤어? 그걸 최고. 을한테 돈 갚으라고 말해봤어? 돈 빌린 사람 누구예요? 을이 빌렸죠. 그러니까 원래는 돈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 을한테 받아야 되고 을이 돈을 안 주면 나한테 와야지. 보증인한테. 다 적었자 보증인한테 오니까 보증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갑 너 을한테 먼저 가서 돈 달라고 해봐. 이렇게. 그걸 최고라고 그래. 검색은 뭐죠? 검색은? 아니 을의 재산이 있는데 을이 지금 재산 숨겨놓은 거 있는데 자기 사촌하고 자기 와이프한테 숨겨놓은 재산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찾아봐라. 검색. 찾아보고 없으면 와. 이렇게. 그걸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됐나요? 그것은 뭐다? 항변한다는 게 뭐죠? 너 그렇게 할 때까지 나 돈 준다 안 준다? 돈 갚을 수 없다. 이걸 항변한다고 그래요.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형성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돼요? 봐봐. 형성권을 행사하면 법률관계가 뭐가 돼? 변동이 된다. 변동. 그렇게 됐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 말이죠. 자요 21번 봐봐요. 형성권이죠. 지금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런 봐봐. 내가 지금 말하는 형성권은 전부가 다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다. 알겠죠?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형성권의 효력 발생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봐봐. 형성권은 뭐예요? 일방령이죠. 일방적.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알겠죠? 받지 않는다. 2번 형성권 행사는 단독이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여 못 붙여? 못 붙여. 아까 말했죠. 유언이나 요종이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붙일 수 있다고 그랬죠? 붙일 수 없음이 원칙이나 정지 조건부 해제. 여러분 나중에 나와. 정지 조건부 해제는 인정된다. 맞는 말이에요. 3번요. 공유물 분할이죠. 청구권 앞에 무슨 말 있어? 분할. 뭐다? 형성권. 4번 형성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 줄고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뭐?
채권자 취소권. 그거 말고도 있긴 있는데 몇 가지.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채권자 취소권. 봐봐 여기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의사표시 말로 해. 말로 한다고. 나 취소할래 해지할래 말로 한다고. 그런데 반드시 재판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어. 재판으로. 뭐라고? 채권자 취소권.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를 한다고. 의사표시를 한다고. 알겠죠? 여기 있는 것들 다 의사표시를 한다고. 알겠죠? 그럼 봐봐. 단독행위는 상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뭐다?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일방적 의사표시 말이 나오면 그건 형성권이고 그것은 단독행위다. 이렇게 딱 알고 있어야죠. 그냥 일방적이란 말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으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조건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유언이나 유증이나, 알겠죠? 또는요, 상대방이 동의가 있는 경우나 채무 면제. 채무를 면제하면 상대방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그런 경우만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의 전속기간이죠. 이런 봐봐. 좀 여러분 조금 어려운데 페이지요. 페이지 6페이지. 아니요, 뭐죠? 합격 노트 6페이지. 합격 노트 6페이지 맨 밑에 청구권하고 형성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청구권이란 말은 언제나 소멸시효에 걸리고 형성권은 언제나 제척기간에 걸려요.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요, 이제, 이게 어디를요? 조금 하는데, 봐봐. 소멸시효가 뭐죠? 소멸시효가 뭐예요? 시간이 흐르면 소멸해버려. 소멸하는 효과가 나타나면 소멸시효라고 그래. 봐봐. 내가요, 갑일한테 돈 빌려줬죠? 오늘 돈 받을 날짜예요? 근데 오늘 돈 안 갚아요? 아무 말 하지 않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죠?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죠?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는 거예요. 그걸 소멸시효라고 그래요. 이러면 내가요, 음식점 가서 밥을 먹었죠? 음식값 안 냈단 말이죠? 몇 년 동안 도망 다니면 1년. 1년 동안 다니면 돈을 주인한테 돈 받을 권리가 뭐가 돼? 소멸해. 그걸 뭐라고 그래? 소멸시효라고 그래. 이러면요, 국가에 있는 세금 있죠, 세금. 세금은 소멸시효가 몇 년이에요? 5년. 알겠죠? 이러면 학원 수강료 있죠? 학원 수강료 같은 거 몇 년? 1년. 알겠죠? 여러분들이요, 학원 강의 듣고 1년만 도망 다니면 안 돼요. 알겠죠? 간단해요. 알겠죠? 공부는 안 돼서 그렇지. 그러면 1년만 도망 다니면 안 줘도 돼. 학원 수강료 1년. 여러분 숙박 있죠? 남편께서 모텔 가서 잠을 자고 돈 없어서 나왔죠? 1년 동안 있으면 돈 안 줘도 돼. 그걸 뭐라 한다? 소멸시효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청구권은 다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그래. 청구권은. 형성권은 뭐라 한다? 똑같은 의미인데 형성권은 뭐에 걸린다고 한다? 제척기간이라고 얘기해. 이게 말이 약간 다를 뿐이에요. 그럼 봐봐. 여기는요, 몇 년 안에 돈을 받아야 되죠? 10년 안에. 10년이 지났냐 안 지났냐 하는 것은 내가 증명해야 돼. 내가.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증명을 해야 돼. 10년이 지났나 안 지났나. 야, 내가 또 돈 갚을 날짜가 언제니까 지금 10년 지났으니까 안 갚아도 돼. 이렇게 내가 증명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제척기간, 형성권은 똑같은 의미인데, 같은 의미인데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은 법원이 조사를 해. 법원이 조사를 해. 같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같이 봐봐. 제척기간이 뭐냐? 봐. 내가 사기를 당하죠? 사기를 당해서 계약했잖아요? 그러면 사기 당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취소를 해야 돼. 10년이 지나면 취소를 못 해. 그걸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요. 취소는 뭐죠? 취소는 뭐다?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뭐다? 형성권. 형성권은 뭐다? 제척기간. 그러니까 봐봐. 형성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하고, 청구권을 뭐라고 한다?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그래. 10년이 지났냐 안 지났냐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한다? 당사자가 증명하고, 제척기간, 사기당한 날부터 10년이 지났냐 안 지났냐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한다? 법원이 증명해. 다시, 청구권을 뭐라고 그래? 소멸시효. 형성권을 뭐라고 그래? 제척기간. 소멸시효는 누가 증명해? 당사자가. 형성권은 제척기간은 누가 증명해? 법원이. 일단 그림을 잘 안 오죠. 감이 잘 안 와. 그래도 일단 기준을 잡어. 알겠죠? 됐죠? 지금 문제. 이제 그렇게 하고 문제를 봐. 21번에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 줄거. 취소권을 뭐라 한다? 형성권. 형성권을 뭐라 한다? 제척기간. 제척기간을 뭐라 한다? 법원이 직권조사. 이렇게 한 세트야 세트. 다시 청구권은 뭐? 소멸시효. 누가? 당사자가 증명. 형성권은 뭐? 제척기간. 누가? 법원이 직권조사. 이거 세트 메뉴야 세트. 알겠죠? 그렇게. 정답 4번. 자, 22번은요 권리 행사를 반드시 재판상 행사 줄거. 법무사 시험에 나왔죠? 뭐다? 채권자 취소권이다.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그래서 그럼요 채권자 대입권 아니에요. 1번. 정답 1번이요. 1번. 알겠죠? 1번. 그 다음에 23번. 다음 중 22번이 정답 1번이에요. 다음 중 형성권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어? 자, 보면 1번. 맨 끝에 뭐라 나왔어? 청구권 앞에 무슨 말 있어? 설정. 2번은 맨 끝에 청구권 앞에 뭐? 보충. 3번은 맨 끝에 뭐? 취소권. 4번은 맨 끝에 청구권 앞에 무슨 말 있어? 상환. 5번은 맨 끝에 청구권 앞에 뭐가 있어? 등기. 그러니까 1번부터 마지막까지는 다 뭐예요? 청구권이죠. 3번은 뭐요? 그러니까 맨 끝에가 다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밖에 없다? 3번밖에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3번은 뭐다? 취소권. 여러분 봐봐. 취소권은 뭐요? 취소권은 뭐다? 단독행위고 형성권이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됐죠 지금? 자, 24번은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줄거. 일방적 의사표시란 말은 뭘 얘기해? 단독행위 형성권. 이제 됐죠 지금? 자, 됐죠? 1번 맨 끝에 봐. 청구권 앞에 뭐? 분할. 2번은 청구권 앞에 매수. 3번은 청구권 앞에 매수. 4번은 청구권 앞에 매수. 5번은 청구권 앞에 설정. 그래서 청구권 앞에 매수, 증감, 분할, 소멸이라는 말이 있으면 뭐고? 형성권. 그게 없으면 뭐고? 청구권. 정답 몇 번? 5번이다 5번. 5번은 그래서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온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5번 봐봐. 다음 중에서 형성권을 뭐라 한다? 단독행위. 그래서 추인권, 상계, 취소, 해제,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이네.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전부가 다 뭐다? 여기 지금 뭐라 놨어? 추인. 여기 있네 추인. 2번에 상계 여기 있네. 3번에 취소. 그 다음에 4번에 해제. 이렇게 단독행위 형성권이다. 정답 몇 번? 5번이다. 됐죠? 그 다음에 26번. 형성권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그랬죠? 채권자 취소권 또 나왔네. 채권자 취소권 박스에 언제나 재판으로만 행사. 그렇게 되어 있나요? 언제나 재판상으로만 행사. 2번 계약 해제. 해제권은 뭐다? 형성권이다. 아니다. 틀렸죠? 여기 해제권은 뭐다? 형성권 단독행위. 3번 형성권의 행사로 뭐가 돼요? 여기 형성권 행사하면 법률관계가 뭐가 된다? 변동. 그 다음에 4번 민법전에 청구권으로 표기된 중에서 형성권인 것도 있다. 형성권 동그라미 뭐? 써.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알겠죠? 이런 것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온 거죠? 매수, 분할, 증감, 소멸. 5번은요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 행사는 임대차 계약의 줄과 갱신 청구권. 잘못됐어. 갱신 청구권은 그래야 돼. 갱신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그래야 돼. 형성권이 아니다. 지금 청구권하고 형성권이 바뀌었어. 갱신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그래야 돼. 왜요?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갱신. 그러니까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뭐다?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자, 27번은요 형성권이 아닌 것 또 나왔네. 단독행위가 아닌 것. 맨 끝에 줄고 추인권, 취소권, 3번에 해제권, 4번에 청구권 앞에 무슨 말 있어? 등기. 5번에 뭐? 동의권. 정답 몇 번? 4번이죠. 청구권 앞에 무슨 말 있어? 등기,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런 봐봐. 우리가 만약에 내가 아무리 여러분한테요 이런 것이 단독행위가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필요 없다. 왜?
강의 듣고 지나가면 이게 도대체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고 왜 이걸 암기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려면 뭘 해야 되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문제를 풀어야 돼.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게 이래서 이게 중요하구나. 이걸 알고 보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봐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것을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죄송한데 강의 노트 하나만 보면 어디를 보냐? 핵심 강의 노트 8페이지 한번 봐봐.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할 건데 8페이지 맨 위에 한번 봐봐. 맨 위에 단독계약 합동이라고 돼 있어요? 맨 위에 8페이지 맨 위에 단독계약 합동이 돼 있죠? 맨 오른쪽에 꼭대기 오른쪽에 단독계약은 상대방 있는 거와 없는 것이 돼 있죠? 있는 것은 뭐예요? 면제, 상계, 추인, 철회, 동의, 해제, 해지, 취소. 정확하게 해놨죠 지금.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것은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을 포기, 점유권을 포기 이렇게. 이것이 상대방 뭐죠? 있는 없는 그래서 단독행위고 단독행위를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하고 형성권을 뭐라고 한다? 일방적 의사표시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거기 봐봐 거기 보면 여기 일기에 단독행위가 돼 있죠? 봐봐 단독행위가 돼 있죠 거기? 단독행위 거기를 박스에 이렇게 박스 단독행위 맨 위에 단독행위 한 개 단독행위 돼 있죠? 거기 박스에 가지고 봐봐 여기다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여기다 써 형성권 쓰라고 썼어? 그 다음에 거기다 뭐라고 써야 돼?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써. 일방적 의사표시. 이건 안 써도 돼. 이건 일방적 의사표시 썼어요? 썼어? 그 다음에 옆에 또 줄거 가지고 법률 관계가 변동 이렇게 써. 법률 관계가 변동 썼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이걸 써놓으란 말이지. 이걸 써놔. 알죠? 발생, 변경, 소멸해서 이걸 써놓으라고. 됐죠?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우리가 딱 볼 때 이것은 볼 때는 항상 단독행위 형성권이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봐봐. 여기 일방적 옆에다가 써. 상대방의 동의 X라고. 상대방의 동의 X라고 일방적. 그래서 항상 똑같아. 단독행위란 말은 형성권이란 말이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형성권에 관한 말은 항상 뭐에 관한 문제다? 단독행위에 관한 문제다. 그것은 항상 또 뭐와 같이 연결된다? 청구권이란 말하고 같이 연결된다.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이걸 보는 거다고.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책 읽고 이거 읽어가지고 뭐 하겠어요? 알겠죠? 100번 읽어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뭐가 중요하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가. 아까 말했죠? 앞에가 무슨 말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맨 끝에 취소권이냐 해제권이냐 해지권이냐 면제냐 상계냐 이 말이 중요한 거지. 가운데 들어있는 말 읽으면 헷갈려서 무슨 말인지 몰라. 아까 그래서 여러분요 반드시 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 문제풀이 강의를 먼저 들어. 그리고 나서 여러분요 이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 강의 이거잖아요. 전 시간에. 알겠죠? 이걸 한번 딱 들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고 여러분요 다음 주에는 나머지 못한 부분을 좀 해야 돼.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날 강의가 있어요. 오후에. 다음 주 수요일날 올 때 이 책 가져오라고. 수요일날. 이러면 세법이죠? 세법 시간에 끝나고 1시에 끝나죠? 2시부터 강의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2시부터 강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책 가져오고,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요 약간 앞에 부분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요 권리 변동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아. 알겠죠? 쭉 같이 순서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는 왜냐면 이것저것 지금 얘기를 지금 해야 되잖아요. 법률행위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복잡하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오늘 여기 있는 강의를 이거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요 다른 일반 학원에서 9월달 10월달쯤 돼도 헷갈리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번 딱 듣고 문제를 풀었으니까 문제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뭘 묻는 것이 정확하게 가니까.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문제를 가지고 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